안녕하세요. 쫄지마 공법 이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법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법이 바뀌는 거니까 법이 뭘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뭐 짧게 하면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랬죠.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도시개발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이 세 개 법률을 주축으로 할 것이다. 나머지 법률들은 도시개발법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인 경우에는 이건 찍어서 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필요시에 필요시에 그때그때 조금씩 하면서 요것만 알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될 법은 딱 세 개 법률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총 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정 변경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자,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여섯 번째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었어요. 자, 이때 첫 번째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뒤에 구역이 붙었다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 단위 구역은 아니라고 그랬어. 지구 단위 구역이라는 것은 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단위라는 거, 지구의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특산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나오면 특산품 계획 이렇게 머리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산품 계획은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대한민국 전체 어디에든지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딱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한다라고 지금 딱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해당되지 않더라. 그래서 일부에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학교 이런 게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 회의에서 결정해라. 자, 그런데 이 기반시설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계획이라고 그랬죠.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공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명칭이 바뀐다고 그랬죠. 뭘로? 도, 시, 군, 계획, 시설로 명칭이 바뀐다고 그랬고 2개 이상 지역이 하면은 명칭이 또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광역, 시설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 도, 시, 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과 광역, 시설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탄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른 법으로 가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뭐의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용. 계획을 세웠으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의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 자, 이 사업이 크게 몇 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 사업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시설 사업.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정비 사업.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설,
개발,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이 경우가 바로 이제 포크레인 출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포크레인 출동하는 거. 그럼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는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자, 요 법률인 규정에 대해서는 타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결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1번만, 그렇죠? 1번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 있는 사업지역이 정해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업지역이 정해지면은 이 사업지는 여기 있는 사업지 형태에서는 누가 이 사업지를 관리를 해야 하느냐, 누가 여기에서 공사를 사업을 해야 되냐 했더니 여기는 공만이 한다 했죠. 그때 행정청. 자, 그런데 행정청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면 땅을 뺏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머리를 쓴다 그랬죠.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래서 뭘로 간다 했습니까? 그렇죠. 비행정청한테 맡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비행정청이 두 개의 조직이 나온다 했어요.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뭘 이야기고, 비행정청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형태는 공사. 자,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행정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공사 말고 또 뭐가 존재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민간인이, 그렇죠. 민간인. 그냥 민간, 단체로 민간. 자,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민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는 행정청이 해야 된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비행정청은 원래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안 되는 것을 대기할 수 있는 해병대 정신. 이걸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가. 그렇죠? 그래서 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얘가 사고를 쳤으면 얘한테 따질 거 아니야. 뭘로? 행정심판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직접적 침해가 왔으니까 구체화된 거고, 그러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비행정청이 사고를 치면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또 누구한테 해야 된다 했어요? 또 행정청한테 해야 된다 했지. 왜? 얘네들이 얘한테 인가를 했으니까 지정한 사람이 돼. 그래서 지정권자라고 해서 행정청한테 따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지는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결국 다시 내 땅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안 하면. 그럼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했잖아. 10년이 됐는데도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 그때는 누가 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사는 사람이 갑. 그럼 파는 사람이 약자야. 그 파는 사람이 약자고 사는 사람이 갑이니까 당연히 비싸게 산다, 싸게 산다. 그렇죠? 싸게 산다. 싸게 사니까 공시가와 시가가 있으면 뭘로 간다? 싼 걸로. 그렇죠? 공시가 아닙니다. 공시가 시가가 있으면 뭘로 간다 했어요? 싼 걸로. 근데 그걸 법에다 정해놓지 않고 토지보상법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업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 이제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사업지 주변에 문제점이 생기네. 자, 만약에 여기에가 도로가 생겼어. 그럼 도로가 생긴 바람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게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내 땅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막았지? 다시 할 수 있게 하잖아. 그런 금지를 뭐 해준다 했어요? 해제시켜줘. 그러면 금지를 해제시켜준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허가. 아시겠죠?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니까 허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그죠? 원래는 할 수 있었어. 근데 못하게 막았잖아? 그냥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사적 이득을 봄으로 인해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개발행위는 사적 행위야. 여러분들 공기관이, 그죠? 청사를 져요.
그죠? 또 경찰에서 파출소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까요? 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사적 행위일까요? 그쵸? 공기관에서 하는 사적 행위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 다 이 개발 행위 들어가. 자, 땅에다가 청사 만들 수 있지. 이 땅에다가 파출소 만들 수 있지. 근데 파출소를 만들려면은 건물이고,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뭐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없으면 못 만들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가적 문제는 사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공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주민들에게 뭔가를 돌려주기 위해서 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공적 문제가 뭐 다리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공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인가적 문제. 사적 문제에서는 허가적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적 문제에서 발생한 게 뭐였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 10층까지 허가를 해줬더니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더라. 첫 번째 문제, 땅이 부족. 밀당. 그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때는 뭐가 된다? 강화. 자, 돈이 부족하다. 그쵸. 기반시설 부담 구역. 부담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강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완화. 뭘 강화하고 뭘 완화한다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 부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딱 지금 하는 것까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이라도 갖고 계속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다 뭐 플러스하고 지금부터 플러스하고 여기다 지금부터 플러스하다 하면 나중에 다 잊어먹어요. 지금 것도 잊어먹는데 이것보다 더 해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만들려고 하지 마. 알겠죠? 고통을 덜려고 해야 되지 스스로 막 자꾸 공부하면서 자꾸 고통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토개법에 관련된 것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 국토계획법의 한마디로 뼈대를 공부했어요. 자, 근데 이 국토계획법의 뼈대인데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계획으로 이루어졌어. 그때 계획은 두 개가 있었지. 국가계획, 지방계획. 그쵸? 그러면 국가계획, 지방계획이 있었고 그 지방계획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개의 지방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있으면 뭐가 더 우선한다? 국가계획. 초등학생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추상적 계획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는데 자, 추상적 계획, 구체적 계획은 우리 책에서나 시험에서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 그랬어요. 추상적 계획이라는 근거는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 비구속적 계획,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은요, 주민을 구속하는 계획. 그럼 주민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구속적 계획. 그걸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도서관 만들기로 하고 쓰레기 하치장 만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불안해서 좋은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쁜 거 만들까 감시해야 돼. 잠 못 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잠 못 잘 수 있으니까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하고 법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쓰레기 하치장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법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구체적, 추상적에 부합해야 된다. 왜? 추상적 계획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추상적 계획이 없는 구체적 계획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조속히 빨리 구체적 계획을 하려면 그때는 추상적 계획과 함께 세운다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추상적 계획이 있어야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추상적 계획이고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혼자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도 충돌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둘이 충돌됐을 때는 어디가 더 우선할 것이냐? 이때는 약속이 더 우선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 있고 지방계획에서 계획 3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공부하는데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70%가 계획이에요. 근데 요 딸랑 3개인데 뭔 70%냐는 거지. 근데 여기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70%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 70%만큼 많아야 되는 양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양이 별로 없잖아. 자, 어디에 양이 있느냐? 바로 여기. 관리계획이 구체적 계획이고 그 구체적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내용이 탄생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수, 도, 개, 시, 입. 그렇죠? 수, 도, 개, 시.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전구역, 입지기최소구역. 자, 지정권자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장관. 여기 있었죠? 장관. 자, 지구 단위 특산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요 경우들이 하나씩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어요? 가지를 쳐야 돼.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공부할 게 없잖아.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부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요 5개를 가지를 쳐야 되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원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계획편에서 거의 한 또 70%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70% 뭐야? 80%, 85%까지도 차지할 수 있겠네. 거의 다 되면 여기는 뭐밖에 없으니까 절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차 공부하고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거의 한 85%, 90% 다 차지한다고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다 나온다, 여기서. 여기가 여기. 계획은. 자, 그럼 이제 계획은 끝났어.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파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 뼈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뼈대. 이 뼈대를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차근차근, 여기 이야기네, 여기 이야기네, 이거, 거기에서 파생만 잘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계획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용. 자,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하느냐? 계획에 의해서 이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이용이에요. 그쵸? 자, 이용이라는 거 전제인데, 이용은 크게 3가지 사업. 자, 이용은 사업이 붙어야 돼. 사업은 3개밖에 없어. 도시군 계획에 의한 사업. 3개. 그 3개 사업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이 3개의 사업들은 이건 공사업이야, 공.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사적 이익을 보고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사적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사적 사업이 바로 이 개발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는 허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자,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파생 원리 2가지가 있죠? 땅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돈이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죠. 땅이 부족한 경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돈이 부족한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됐죠? 자, 요거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그죠? 이게 국토계획법.
계획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계획 있고 이용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파생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용에서는 바로 개발행위 허가로서 사적 행위로서 파생이 되는 권리고, 그죠? 자,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뼈대입니다. 중요 뼈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의 핵심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을 거고, 그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5가지. 안 나요? 자, 5가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 세운다. 어디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 세운다. 계획이 나오면 일부. 이 말이 나와야 된다 했죠? 계획이 나오면 일부. 특산품 지역에 한해서만 계획을 세운다 했잖아. 그 안에서 지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 그랬죠.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일부.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가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항상 문장을 보실 때는 주어를 보고, 그렇죠? 이게 주어잖아. 그 다음에 결론을 봐. 우리는 항상 주어, 결론이야. 그렇죠? 앞에가 무엇은 뭐 한다. 이거야. 철수는 학교 간다. 그리고 뭐 도시락을 갖고 가든, 아니면 도시락 안 가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그건 다음 문제야. 그죠?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이거 다음 문제라고. 일단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가는데 누가 가느냐는 거지. 그죠? 누가 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만 맞아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는 이 소리야. A는 자, 뭐 하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장에가 뭔가 써져 있겠지. 그죠? 왜?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이 요 전부 아니면 일부가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전부는 계획으로 정한다. X. 일부는 계획으로 정한다. O. 그렇죠? 끝났잖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여기 앞에 있는 건 다음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일부가 나왔고 계획으로 정한다 그랬어. 맞아. 그럼 여기는 O야. 하나만 더 봐야 돼.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자, 근데 이제는 자전거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걸어가느냐, 요 2개를 하나 더 봐야 된다. 근데 학교가 엄청 멀어. 그러면 여기는 걸어서 가기 못해. 차 타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근거가 바로 요 문장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 관리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여러분들 틀리게 하느냐? 기본. 그죠?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한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이 관리자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찾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는 관리 계획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 단위 계획, 기반시설, 그죠? 도시개발 정비사업 이거 배웠잖아. 거기만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열거 규정이라 있잖아. 그거 외에는 없다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명부였죠?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성장 관리구역은 완하. 이거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성장 관리구역은 완하. 자, 여기 있는 여기 지구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성장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특산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특산품 없는 지역이 나중에, 그죠? 나중에 다 계획 끝나고 나서 남은 땅 있으면 그 남은 땅을 활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획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관리계획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여기는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이냐 관리계획하고 상관없냐, 요게 차이점. 자,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든 성장 관리계획이든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 완화. 자, 두 번째 문제네요.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오죠.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 쭉 나오는데 성장관리 이게 주어잖아. 어쩐다고? 건폐율을 가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럼 또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자, 강화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완화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의 건폐율 강화 X, 성장관리계의 건폐율 완화 O.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가 돼야 되지. 성장관리계획은 건폐율을 완화, 용적률을 완화, 건폐율 완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화라는 말이 들어가요. 또 저기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완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찾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 이하 요건 다음 문제. 여기서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이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음 문제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화니 완화니.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을 보는 거지. 그냥 시험에 나온 것만 막 골라온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핵심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돼 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가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건 아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데다 신경을 쓰게 돼요. 가려운 데를 긁은 게 아니라 가렵지 않는 것을 먼저 긁어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어봤죠? 지하 전봇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구. 우리가 지나가다 전봇대 보면은 저 전봇대 얼마일까 궁금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지난번에 그랬잖아. 궁금해야 된다고. 그러면 궁금해야 되는데 얼마? 200만 원 넘는다 그랬잖아. 200만 원이 넘어요. 이 소리는 200만 초과. 그쵸? 200만 초과. 자,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자, 맞죠? 도시개발구역이 가로만 제곱미터인 경우, 뭐 이렇게 나왔네. 그쵸? 자, 주어. 그리고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결론. 그죠? 주어, 결론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어, 결론 됐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도 이제 써져 있겠지. 200만이 써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니까. 뒤에 초과가 없잖아. 그러면 210, 그럼 이거 맞는 말이 되겠지. 그 200을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넘어요. 250. 자, 이행보증금은 국가나 똘마니는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국가, 똘마니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포함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공사 포함. 자, 그래서 보증이 나오면은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받느냐? 민간인한테 받는 거지. 신뢰성이 있는 자기 식구들한테는 받을 필요 없다. 자, 네 번째 문장이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도 주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하라고? 이행보증금을 예치 어찌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또 써져 있겠지. 예치한다, X 것이고, 예치 안 한다, O겠지.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가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할 필요 없다. 왜? 똘마니니까.
지방공사가 나와도 할 필요 없다. 왜? 똘만이니까. 됐죠? 그러면 민간사업 시행자 나오면은요, 맞지? 여기는 보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민간이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에이,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잊어먹는다고, 이걸.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자, 마지막이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강화. 왜? 뭐가? 땅이 부족하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이 생겨야 돼요. 땅이 안 생기면 방법 없잖아. 근데 부족하잖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생겨?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하. 자, 완하. 여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기부해버리면 된다 했잖아. 회복을 시킬 수 있어, 돈은. 그죠? 돈은 회복을 시킬 수 있지만 땅은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네. 봤어요? 또 나와 있잖아. 주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게 주어예요. 여기까지 딱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자, 결론을 가서 봤더니 용적률을 가로하여 적용한다. 자, 밑에 보니까 나왔는데 여기다 써져 있겠지. 강화가 써지든 완화가 써지든. 그럼 틀렸는지 옳은 문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랬으니까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강화. 이게 나와줘야 되지. 완하. 그럼 X랑 말해야 되겠지. 만약 이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완하.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앞에 요걸 찾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됐죠? 그래서 주어, 결론, 주어, 결론, 주어, 결론. 문장을 다 읽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문장 딱 보자마자, 아, 틀린 거, 이거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 갖고 공부를 다 해갖고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 그런 시간이 어딨냐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이제 법이 바뀝니다.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건축법으로. 그렇죠. 건축법. 자, 건축법이라는 걸 보는데 이 건축법이라는 근거는 이제 건물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하면 땅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건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건물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건물과 관련된 걸 공부하려면은 일단은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잖아.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그 정착물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정착물 중에서는요, 일반 건축물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거로 생활하는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택은 주택법이라는 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법으로 하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에 해당하느냐? 아니라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법률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주택법에 근거하고 건축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게 바로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30개 이상 만들면은 주택법으로 가는 거고 30개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해당하는 것은 29개까지. 30개부터는 주택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 이상은 포함되는 거. 알고 있어야죠. 이하, 이상은 포함, 미만, 초과는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토지와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토지와 그 정착물. 자, 그래서 이걸 못을 박아놓으니까 우리는 동산을 알 수 있는 거야.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이 아닌 거. 자, 그리고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
자, 대지는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건물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1대지, 2대지, 2대지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자, 323페이지. 대지 써져 있죠? 그죠? 대지. 자, 대지와 관련된 것을 보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건축법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어. 다른 법률이 있고 특수한 법률이 있고 그 특수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축법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에 있다 해서 건축법에 따라가 아니에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일부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자, 한 장 넘겨보니까 첫 번째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 이상의 필지를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A 필지, B 필지, C 필지예요. 자, 여기는 A 필지, B 필지입니다. A 필지에 건물 하나, 건물 하나. 그러면 하나, 두 개 대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A 필지, B 필지, C 필지예요. 그럼 건물이 몇 개 생겨야 되겠어요? 3개 생겨야 되죠. 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세요. 토지의 번호가 이제 붙여 있는데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대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필지는 여러 개인데 건물은 몇 개다? 한 개다. 자, 그럼 보세요. A, B, C 있는데 건물이 한 개야. 그쵸? 그럼 A, B, C 있는데 건물이 한 개면 세 개 필지에 세 개 필지가 1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큰 건물을 지을 때 뭐 공항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물류창고를 물류창고 같은 건 조그마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대지예요. A대지인데 이 A대지를 A-1, A-2로 나눠서 건물을 두 개를 만들어 버려. 그러면 이것은 절반의 필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절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이, 그죠? 일부분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사람이 필지를 하나 갖고 있으면 건물 한 개 지을 수 있잖아. 근데 두 개 지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그럼 일반인들은 이런 거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었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공기관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공기관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니까 공기관은 무조건 뭔가 하면 아, 저거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이 공기관이, 그렇죠? 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일부분을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이 개입돼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324페이지에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읽을 거 없다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을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이야. 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읽어보면은 공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공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읽다 보면은 아, 이거 공 개입되어 있네 하고 느낀단 말이야. 계획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공이 개입됐다는 소리잖아. 그런 식으로 공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부동산과 동산 구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필지 문제인데, 필지는 예전에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냈어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시험 이제 공인 중에서 초창기에 이런 거 많이 내는데, 이제는 지금은 낼 문제가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지적법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건축법 자체 내에서 이걸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나중에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는 이건 대지는 그냥 대지 이런 거 있었죠? 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대지죠? 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로 인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죠, 법. 자, 건축 함부로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법이 뭐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겠다는, 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미리 정해주겠다. 이게 건축법이야. 그러면 두 가지겠죠. 항상 법이라는 것은 근거가 두 가지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과 금지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건축법에 적용되는 게 뭔데? 뭘 하지 말라냐? 바로 뭔가를 건축행위, 뭔가를 세우는 행위,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세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정착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볼게요.